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시크릿더 파트너 서밋 2022에 참석해 주신 많은 파트너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을 회고하고 향후 1년 동안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전략과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일간 현장으로 따로따로 찾아뵙고 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낌없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반기 앞둔 시점에서 숫자를 잘 이루신 분들은 오늘 편안하게 계실 거고, 또 상반기가 좀 여의치 않았다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고생하셨고 하반기 또 힘내자는 뜻으로 본인 자신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힘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와 함께 나타난 시큐레이터 사업부분장 국성호이고요. 저희 사업부문에서는 이제 오늘 계신 파트너사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채널 조직, 그 다음에 영업 조직, 그리고 마케팅 조직과 테크니컬 조직을 같이 운영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2개 세션에서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와 기술의 차별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CTO님이 좀 더 뎁스 있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 기술이 기존의 레가시한 시그니처 기술과 샌드박싱 기술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은 테크니컬이 아니라 세일즈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몰입도와 집중도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2개 세션에서 말씀드린 다른 기술, 차별화된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전개하고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은 얼만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공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서 오늘 오신 파트너사분들이 접점에서 고객의 접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것들을 좀 찾아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션은 저희 채널팀에서 파트너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에 남은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고객에 제안하고 활용할지, 그리고 내년도 버지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기술을 얘기하고 시장과 유스 케이스를 얘기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컨텐츠는 동영상으로도 드리고 PPT 자료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팀과 영업팀이 후반부에 제가 인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1대1로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파트너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딱 전에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에 1년이었어요. 작년 2021년도 6월 23일 날 시큐레터가 파트너 비즈니스를 킥오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예요. 비즈니스 과거에 이제 2017년도 이후의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1.0이라 하면 고도화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의 기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레가시한 APT 시장과 차별화된 CDR 기술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APT 보안 벤더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SMB 시장에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보고 샌드박스를 사라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SMB 얘기를 마켓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다른 기술을 악성 코드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 비즈니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을 3개로 나눠서 우리 기술을 접근해보자라는 시장 얘기를 했고요. 그 이면에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의 접점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도와드려서 시장을 확산하고, 그리고 알리고, 파트너분들이 적어도 고객을 접점에 소개를 하는데 처음 보는 회사네, 모르는 기술인데 라는 말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1년 전에 공언한 말이에요. 우리는 마케팅적으로 최대한 투자와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기회를 만들고, 영업 기회는 다시 파트너한테
돌려드리는 선순환을 만들자. 그게 제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2.0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랩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계신 파트너분들 덕분으로 전년 대비해서 160% 매출 성장을 회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 또다시 2배 이상의 성장을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었고요. 그리고 괄목한 거는 이겁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대비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에 파트너분들이 딜을 등록해 주시고 영업을 해주시는 파이프라인의 건수가 270여 건에 82억 정도가 돼요. 작년에 파트너 비즈니스를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했을 때 그 시점보다 약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수치가 결국 앞으로 향후 2, 3년도 안에 여러분들이 몰입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마케팅 액티비티 진행을 했고요. 이 슬라이드를 유의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영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제안하면 되겠다라는 거. 작년 1년 동안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인 걸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이 가능성은 각각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뒤에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윈백 사례인데요. LIG 넥스원은 이메일 구간과 망연계 구간에서 파이어를 오랫동안 쓰셨어요. 저희 제품이 들어갔지요. 3가지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POC를 통한 기술 검증이었고요. 또 하나는 CC 만료예요. 파이어이. 그 다음에 가격. 도입 가격도 도입 가격이지만 유지 보수 가격이 파이어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고객이 있었어요. 그 3가지 포인트로 이메일 망연계 구간에 파이어이를 윈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한국투자증권은 안랩의 MDS를 사용하신 고객이에요. 마찬가지로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메일 구간, 망연계 구간에 윈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고객의 그 이메일 시큐리티와 파일 시큐리티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던 고객이 추가로 만족을 해서 더 도입한 사례입니다. 부산은행은 망연계 구간에 쓰시다가 이메일 구간으로 확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츠라는 이메일 쓰시다가 망연계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건보는 작은 장비 하나 쓰시다가 하이엔드 열대 규모와 매니지먼트 제품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이쪽에 비즈니스 열심히 해주고 계신 파트너도 계시지만 이거 이외에 올해 더 추가의 사업, 그 이외의 사업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는 14개 홈페이지에 38개의 게시판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병원의 진단서를 외부로 다 올리는 작업을 다 끝내면 추가의 증설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이메일 구간, 망연계 구간엔 저희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파이어이가. 이것도 제가 노릴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자료 유통하는 유통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도 고객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한 고객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이메일, 망연계, 여러 가지 웹 서비스, 토탈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사이트의 레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빅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레가시아나 APT 시장이 아닌 새로운 마켓을 공략하기 위한 레퍼런스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계속 제 세션 안에서 이걸 계속 익히게 될 겁니다. SL 웹, SL 넷, SL ECM, SL CDR 이걸 익히게 될 겁니다. 그 웹 서비스 구간의 자료 전송, 업로드할 때 악성 코드 진단하는 기술로 들어간 솔루션명입니다. SL 웹, 건보, 도로공사는 입찰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SL 넷, 네트워크, 망간 자료 전송 구간, 현재로서는 망 연계 구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을 많이 했고요. 작년 연말에 여기 계신 파트너분 중에 연말 조달 잔여 예산을 갖고 성공 사례를 2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 다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문서 보안, 문서 집중화 구간에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에너지 기술 평가원. 여기서 또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만들어낸 작년도부터 디벨롭을 했고요. CDR,
저희의 CDR은 다른 그 기존의 레가시한 질환지교나 소프트캠프, 옵스와 보티로 같은 외산의 CDR하고 다른 기술입니다. 보통 CDR 기술을 검증하려면 한 3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지원되는 문서 포맷이 얼마나 되니, 그 다음에 재조합했을 때, 제거 이후에 재조합했을 때 깨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니,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나 되니, 기존에 이제 문서 내에 있는 악성 컨텐츠를 단순히 제거하고 재조합 기술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저희에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안 전문 악성 코드 전문 회사가 아닌 그 회사들이 만든 제품하고 차이점은 재조합했을 때 깨지는 비율이 현저하게 다르다요. 우리는 모든 악성 컨텐츠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악성인 것만 제거를 합니다. 문서를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복원했을 때 깨지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작년에 모 대형 금융사에서 CDR을 외산 국산을 다 BMT를 했다가 사업을 취소한 이유는 문서 손상률이었는데 깨지는 비율이 1 내지 3%예요. 근데 수백만 건 중에 1 내지 3%는 엄청난 양의 문서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홀딩했고 저희 기술이 나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라는 컨셉으로 돼 있고요. 이 CDR을 최근에 대규모의 어떤 사이즈로 공공기관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어디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이 할 수 있는 SMB 전용의 그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도 올해 성공 사례를 많이 했고요. KT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KT하고 7월부터 런칭을 하게 되는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에 KT의 AI와 그리고 스팸까지 인베디드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메일의 UTM 같은 역할을 하는 통합 보안 이메일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K바우처, KCI 세카스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형과 구독형의 기준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통 200유저 기준으로 이전은 구독형 비즈니스로 제한을 하고요. 구축형, 그 이상은 구축형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 기술 부분에서 CTO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기반 기술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악성 코드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저희가 레가시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콜라보 형태로서 악성 코드 진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AI 클라우드 쪽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메일 스팸 네트워크 구간, OT망 구간, 그 다음에 그 웹 보안 쪽 영역까지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저희들 오늘 계신 파트너분들이 저희 시큐레터와 함께 하시면 시큐레터 제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 시장 규모를 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한 해 랩업 마지막이죠. 저희는 다른 기술을 갖고 단기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시리즈 B 투자를 대규모로 받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간에 70개 이상의 고객을 우수 사례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기존에 형성된 그 샌드박싱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 다른 기술들을 독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들을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그 기반에 파트너분들의 그 도움이 필요했고 파트너분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5월 말에 사옥을 신사옥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이전하면서 보다 이제 교육하고 랩할 수 있는 환경도 원격에서 저희 제품을 고객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반 하에 작년 한 해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4.6조 하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 보안 크지. 나는 여기서 얼만큼 할 건데, 시큐레터는 얼만큼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늘 매핑이 돼야죠. 하지만 시사하는 거는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장률과 마켓 사이즈고요. 저희가 비록 시작은 적게 했지만 이 시장 안에 포션에서 얼마큼 갈 것인지는 계속 보여드릴 거고 입증해 드릴 겁니다. 뒤에 그 연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오늘 여기 계신 저희 시큐레터 1세대부터 했던 파트너사분들이
작년 제가 이제 합류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초에 저를 만나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VOC를 듣는 과정에서 국전문이 그러면 당신은 시큐리티 기술 APT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저희가 아직은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고객은 이미 용어가 APT로 정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APT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제가 후반부에 다시 얘기한다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시큐리티는 APT 솔루션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커스는 아니요에 포커스를 할 겁니다. 그들의 어, 그 싸움의 논리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저희만의 유니크한 진단율과 진단 속도 그리고 문서 파일에 집중된 구간 안에 저희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LNet, SLWeb, SLECM 그리고 SMB 시장 그리고 전략 시장 이걸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APT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진단 기술로 검증을 받았어요. 여전히 문서 파일에 대한 그 컨텐츠 이외의 실행 파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고객이 그 실행 파일에 대한 문제와 애로 사항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하고 같이 극복하시고요. CDR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예. 고객들이 금융과 공공기관 위주로 CDR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CDR의 한계, 그다음에 저희만이 가져갈 수 있는 CDR과 익스플로이트 타겟 공격에 대한 진단 기술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조합이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죠. 저희 우정사업센터의 넷, 웹, ECM 그리고 SLES마저 보면 다 단독 POC를 했어요. 저희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메일과 파일, 망연계 구간 둘 다 들어가서요. 그래서 경쟁 BMT를 했지만 여기만 저희만이 들어갔고요. POC를 안 하고 그러면 수의 계약하지? 어쨌든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객은 두드려 보고 진단율과 진단 속도는 한번 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희만 들어갔어요. 이 시장을 같이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마스 플랫폼 기준으로 구축형 제품이 있고요. 구독형 서비스가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으로 애드온하는 매니지먼트와 CD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기존의 레가시한 APT 시장이고요. SLNet, 웹, ECM, 망간, 웹 서비스 구간, 그다음에 문서 컨텐츠 집중화 구간에 적용을 합니다. 뒤에 어디 가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거예요. 업무의 연속성, 속도. 예. 네, 이 부분은 서머리한 내용이고요. 그 처음에는 SLE와 SL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제품, 파일 제품인데 파일 제품 어디 파니? 여기도 팔았고 저기도 팔았고 망연계도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고객이나 파트너 입장에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성이 좀 훨씬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망간 자료 전송, 그다음에 웹 서비스 구간 자료 전송,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하는 문서 보안, 문서 중앙화, 구간 앞단에서 악성 코드 진단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앞두고서 저희 기술과 제품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APT 솔루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품 포트폴리오도 좀 다르고요. 기능과 성능도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면 셀링 포인트를 공공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달 부분과 혁신 제품이라는 혁신 제품은 아시다시피 수의로 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파이어아이나 트렌드 마이크로도 CC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외산 제품에 대개체 사업 아까 3천억 이상 되는 그 대개체 사업에 외산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CC 얘기도 하시면 윈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1금융, 2금융
특히 이제 1금융은 APT 솔루션이 대부분 다 도입이 돼 있어요. 문제는 여기죠. 2, 3금융 중에 도입이 안 된 데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감원 시행 세칙에 의해서 원격 근무 환경 하에 APT 솔루션이 옵션이 아닌 필수로 도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고객이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상담을 해봤는데 고객의 CISO가 작은 생보사 하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 트리거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금융, 2금융 중에 이미 도입된 데는 대개체 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5i가 저희한테 호재입니다만 사모펀드로 인수되면서 올해 11월부로 EOS를 다 때리고 가격을 인상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금융 고객 또는 기업 고객이 있으시다면 이 5i 쓰는 고객, 5i가 안타깝게도 과거에 APT 시장의 마켓 셰어는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일이죠. 이걸 쓰고 있는 고객들한테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이미 불만이 돼 있어요. 진단율 갖고 불만도 있었겠지만 이 EOS 정책과 가격 인상 때문에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여기 찾아가시면 분명히 상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실은 망분리나 어떤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도입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 많고 큰 데 위주로 APT 시장이 도입이 많이 돼 있고요. 이메일 쪽에 그쪽에는 여전히 저희가 탐지율과 그다음에 탐지 속도, 그다음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5i를 100으로 본다면 MDS 제품이 한 70 수준이고요. 저희가 60에서 70 사이 정도 됩니다. 가격 우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는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쪽이 저희 회사는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망간 자료 전송의 비즈니스 모델 어디 가서 어떻게 제한할까? 망간 자료 전송은 아직까지는 망 분리 환경 하에 제한 여지가 제일 많아요. 그 나머지의 망간 자료 전송 구간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텐데 망 분리 환경, 망 연계 환경 하에서 APT 솔루션을 걸어놓은 비율은 전체 3%에서 5%밖에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그니처는 다 걸려 있어요. 망 연계 솔루션 벤더가 백신 다 집어넣어 놨어요. 언노운 디텍션에 대한 제품을 도입 안 한 거는 탐지율은 두 번째고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저희는 이 망 연계 구간에서 제한을 하면 충분히 경쟁 제품과 차별화가 명확하기 때문에 속도 때문에 도입 못했던 고객들한테 충분히 제한과 셀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250여 개 아직 망분리 시작 안 했잖아요. 일부는 했어요. 여기는 계속 여지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지자체는 게시판, 민원인 게시판까지 같이 제한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공단 쪽이 사업 니즈가 있고요. 인큐베이팅 하는 쪽인데요. 공무원이 쓰는 그런 기관끼리의 망간 자료 전송 어떤 구간에 제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 2금융 망분리 사업, 그다음에 공금융, 그다음에 손보, 생보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들도 병원의 진단서나 청약서 이런 것들 PDF로 다 업로드하게 돼 있는 구간, 그리고 GA 손사 대리점, 그다음에 이런 데들하고 문서 유통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연계 시스템. 이쪽에 충분히 제한 가능하고요. 손생보사들 고객으로 갖고 계시면 그냥 알고 계세요. 이쪽이 호울이 있다는 걸. 시그니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니즈입니다. 그리고 기업적으로는 환경이 좀 달라서요. 기업 안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데들은 1차, 2차 벤더들하고 문서를 유통하는 설계 도면이나 이런 문서를 유통하는 구간과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직 인더스트리를 아직 파악 못해서 오늘 제조나 그런 현대차나 이런 기업군의 고객이 있다면 요거 한번 찾아주셔서 저희랑 같이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망, 폐쇄망이라 해도 산업망과 IT, IoT망 간의 자료 전송하는 구간에 인큐베이팅을 뒤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망 연계 구간에서의 위주지만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를 저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웹 서비스 구간 SL웹이죠. SL웹. SL웹은 아까 건강보험공단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대민 서비스 하는 공사공단과 부처와 지자체가 저희가 타겟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면 연상이 바로 되듯이 옆에 있는 그 심사평가원도 똑같은 대상이 카피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레퍼런스 쌓았던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한국도로공사는 똑같이 웹 서비스이지만 그냥 딱 특화된 입찰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파트너사분이 잘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조달청 같은 경우 엄청 큰 사이트가 되겠죠. 파일 업로드하는 그 업체의 파일들이 제안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진단 형태로 좀 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금융은 청약서나 민원 신청에 대한 그런 하는 손보, 생보, 이금융이 특히 많습니다. 이금융 위주. 그리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털 사이트 쪽, 그 다음에 건설업체를 최근에 제가 그 고객사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한 군데 상담을 했는데 협력업체 포털 시스템이 건설사는 다 갖고 있고 그 협력업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원자재, 부자재, 잡자재를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우리나라 1, 2천 개 아니죠. 여기에도 사업 기회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CM 보안은 참 에너지 기술 평가원의 국산의 그 문서 중앙화 솔루션 첫 사례를 했습니다. 좀 고전 좀 하면서 갔습니다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저장소나 문서 저장소 합단 제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룹에 첨부되는 문서에 대한 진단 이것도 여러 가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업 중에 문서 중앙화 내지는 문서 ECM 비즈니스가 도입돼 있지 않은 데들은 작은 데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룹웨어 문서 중앙화가 다 도입이 돼 있어요. 요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는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전체 악성 코드가 고객 입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과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 기술을 확장시킬까라는 거를 풀어본 그 슬라이드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진단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와 연계해서 풀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KT와 콜라보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KT는 저희 사업 초기부터 저희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랜 협업과 투자, 올해 1월 달에 전략 투자까지도 들어와 주셨고요. 그래서 그 협업한 사례, 이 AI는 KT의 비즈메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기성 URL 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TI,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의 DB를 저희와 이식시켜가지고 진단율을 되게 높이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이 사례는 제주도 통해 성공적으로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 7월 달에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KT의 브랜드로 통합 이메일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KT의 자동화된 그 AI 그다음에 스팸까지 이제 여기는 중소 중견이 타겟으로 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스팸을 따로 살 수가 없고 일반 기업은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 저희가 위치를 하는데 스팸의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KT에서 라인업한 스팸과 함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유저, 300유저의 작은 장비의 구축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만의 SMB를 대상하는 구독형 비즈니스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신 파트너분 중에 이런 구독형 비즈니스에 특화해서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지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파트너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니티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팸 쪽에 이메일 구축, 그 다음에 스팸 쪽의 벤더사이고요. 저희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구축
이제 문체부가 운영하는 공직자 메일도 이쪽에서 구축과 운영을 했지요. 그래서 다양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 프로젝트는 이메일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스팸, 그다음에 클라우드까지 저희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축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연말과 내년 사이에 좀 큰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사에서 이메일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거기에 거는 보안 장치로서 스팸과 APT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하고 원스톱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APT 솔루션하고 대비를 자꾸 하면 하나 걸리는 게 네트워크 구간이에요. 네트워크 FireEye NX인데 니들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는 이메일과 파일에 중심되어 있어서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방법을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니터랩의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하고 콜라보를 해서 네트워크 구간에서 실시간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를 적용했고요. 제주도청에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는데 그 FireEye NX 제품은 아시다시피 그 실시간으로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제품은 아니죠. 미러 형태로 하니까 이거는 실시간 디텍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분명히 APT 솔루션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요 컨셉으로 실시간 진단하는 거를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쿼드 마이너사하고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 하는 NDR 제품하고 콜라보를 현재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이유도 양사가 그 진단 기술을 협업하기 위한 검증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와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심과 소아까지 연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 3분기 정도까지 인큐베이팅하고 4분기에는 이제 고객의 파일럿 구축하는 것까지 이제 양사가 협의는 좀 해서 진도를 좀 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OT망, 우리나라 이제 그 국산 OT 보안 벤더의 넘버원 NNSP하고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망, 산업망 안에서 오가는 컨텐츠들에 대한 진단, 이 비즈니스 모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제 협업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메타네티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MSP 사업자로 우리나라 최초로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보안 관제센터 개소식에 여기 보면 작게 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개소식에서 저희가 참여했는데 메타넷 그 보안 관리 플랫폼 안에서 언노운 이제 파일에 대한 디텍션하는 형태로 인베디드에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거와 함께 얘네들은 그 자체에 ECM 솔루션이 있어요.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 여기에 붙여서 진단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협업 모델은 이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모 지자체와 그 광역단체 안에서 웹쉘을 통한 공무원에 감염이 되고 온 나라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웹서버 구간에서 그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를 지금 제안을 했고 예산을 올해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지금 문서 유통 시스템에 거는 거를 예산을 좀 만들었고 이걸 확산하는 작업을 좀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 보안 쪽, 웹 보안 쪽에서 이렇게 콜라보 형태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랩업 쪽입니다. 랩업 쪽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제품은 앞서 두 세션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레가시한 제품을 똑같이 카피해서 따라서 만든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로 독창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진단율과 다른 진단 속도를 저희는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8,800억이 있고 그 안에서 오늘 계신 파트너들과 시장을 좀 키우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검증을 받았고 좋은 사례들도 만들었어요. 레퍼런스를 파트너분들과 처음 만들어 보라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레퍼런스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그걸 확산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저희는 파트너분들을 뒤에서 후선해서 알리는 작업과 사업 기회를 만드는 작업은 꾸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가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사실은 시큐레이터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 중에 하나는 전체 이제 IT의 전체 프레임워크 안에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그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안에서 저희 마스 진단, 악성 코드 진단 플랫폼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를 열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버전은 아직 낮습니다. 이걸 계속 고도화해서 풀 건데 내재화할 제품이 있고요. 솔루션이 있고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베디드나 콜라보 형태로 풀을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파일 제품인 SLF와 CDR 그리고 이메일 제품인 SLE 그다음에 서비스형인 클라우드 IaaS, SLES, SaaS, SLCS가 있고요. 이걸 솔루션으로 푸는 게 SLECM, SLWeb, SLNet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고 함께 가야 될 영역들을 이렇게 전략 솔루션으로 협업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하면 앞장에 있었던 8,800억, 4.6억에 8,800억이 아니라 8조 6천억까지 키우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오늘 오신 파트너분들이 시큐레이터의 단순한 이메일 박스 하나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회 오픈할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우리 기술을 평가하러 온 대회의 평가원이에요. 그분이 시큐레이터는 좀 다르다.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레가시한 국내 보안 벤더들 해외에 나가서 실패한 이유가 특정 기능만 제공하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시큐레이터는 되게 유연한 플랫폼 기반이구나. 되게 가능성이 좋은 기술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반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키워가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제 마스 플랫폼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점대였고 올해 상반기에 2.4에서 2.5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연내에 또는 내년 초에 이제 메이저 업그레이드 3.0까지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고도화되고 싶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시장 그리고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도화하겠습니다. 버전을 뒷세션에서 우리 채널 팀장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고도화를 할 거고요. 웹데모, salesforce.com을 하반기부터는 파트너분들이 리얼타임으로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salesforce.com을 통해서 딜을 등록하고 영업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테크니컬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계속했지만 이런 것들을 테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날리지 베이스를 공유하고 그네들이 사실은 보안 인더스트리는 아시다시피 영업쟁이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기술.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인정하는 엔드유저 파트너의 기술진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KPI 적어도 저희 비즈니스라는 파트너가 올해 또는 내년에 10억이나 50억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KPI를 만들겠습니다. 그 KPI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세션을 마무리 짓고요. 짧은 시간 많은 정보 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고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컨텐츠와 교육을 개별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7월 달부터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규 영어 교육을 매달 할 겁니다. 12월 달까지. 프로모션도 열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시큐레이터가 비즈니스 버전으로 올라가고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지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시면 작은 장소에서 이렇게 밀접해서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식사는 간단히 하시고 괜찮으시면 뒤풀이가 있습니다. 요 바로 옆에서 시원한 맥주와 소통을 네트워킹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간까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